자, 지난 시간에는 work과 hit을 통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정의했고 엔탈피도 정의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제목대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번 챕터가 지나가면 연력학 제2법칙이 무엇인지 정의가 될 것이고 연력학 제2법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 챕터의 오버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some things happen, some things don't. A gas expands to fill the vessel it occupies. A gas that already fills a vessel does not suddenly contract into a smaller volume. A hot object cools to the temperature of its surroundings. A cool object does not suddenly become hotter than its surroundings. Hydrogen and oxygen combine explosively and form water. Water left standing in oceans and lakes does not gradually decompose into hydrogen and oxygen. These everyday observations suggest that changes can be divided into two classes. 자,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Spontaneous and non-spontaneous. In this chapter, we identify the criterion of spontaneous change and introduce and use the very important concept of entropy. 자, 이 챕터에서는 오버뷰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 spontaneous,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는 팽창하려고 하지 이게 자연스럽게 수축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뜨거운 물질이 온도가 낮춰지려고 하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차가운 물질이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처럼 스판테이니어스라고 표현된 이러한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소위 엔트로피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엔트로피라는 걸 가지고 정량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그리고 spontaneous change가 일어날 거냐, 일어나지 않을 거냐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정의되고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엔트로피를 가지고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엔트로피를 정의하고 나서는 그 다음 볼 것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변할 때, 즉 볼륨이 변하고 온도가 변하고 그리고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과연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정량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들이 변할 때 엔트로피 변화는 즉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 자, 그럼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변할 때 과연 서라운딩스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또 변하는지 상대적으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엔트로피의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이 엔트로피의 절대값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연력학의 제3법칙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력학적 파라미터를 하나의 연력학적 파라미터로 포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깁스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거는 엔탈피, 인터널 에너지, 엔트로피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나의 파라미터로 설명할 거고 바로 깁스 에너지를 표현할 것입니다. 이 깁스 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일반적인 리액션에 대한 엔트로피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 화학 반응이 과연 스판테니어스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깁스 에너지를 정의하고 이 깁스 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들이 이번 챕터에서 나올 것이고 이번 챕터가 끝나면 결국 연력학 제1, 2, 3법칙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 변화, 이게 물리적 변화건, 화학적 변화건,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변화가 스판테니어스하게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non-spontaneous하게 일어날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왼쪽 그림은 처음에 이 정도 사이즈의 부피에 이런 가스 몰레큘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 가스 몰레큘들이 차여있는 이 방을 확 열어서 부피가 이 정도로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모여있던 가스 몰레큘들이 이 넓은 부피의 방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 나갑니다. 그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 스판테니어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퍼져 있는 가스 몰레큘을 어떤 특정 공간에 모여있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으면 그게 스판테니어스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처럼 스판테니어스한 추인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스판테니어스하게 가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그냥 내추럴 텐던스가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난 스판테니어스한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일을 해주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텐던스가 아니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스 몰레큘이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걸 예를 들었는데, 뭐 다른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밑에 보면은, 자, 이제 그 위에 노란색의 가스 몰레큘들 화살표가 있는 것은 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이건 어느 정도 그 온도가 그 좀 높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밑에 있는 보라색 그 가스 몰레큘은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것은 위에 노란색보다는 온도가 낮다는 얘기를 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온도의 두 가스 몰레큘들이 그거를 맞닿아 놓으면 자연스럽게 높은 온도에 있는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가서 낮은 온도 쪽으로 가고, 낮은 온도에 있는 몰레큘이 열을 받아서 얘네들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게 스판테니어스한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개를 붙여 놓기만 하면 알아서 뜨뜻한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일종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뜨뜻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렇게 그 뜨거운 곳은 뜨거운 것끼리, 차가운 곳은 차가운 것끼리 온도를 더 거꾸로 만드는 것은 일을 해줘야 돼요. 이건 난 스판테니어스한 겁니다. 이처럼 스판테니어스한 것과 난 스판테니어스한 것들은 일을 해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스판테니어스한 거고, 이거는 반대로 일을 반드시 해주어야만 우리가 특별히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난 스판테니어스입니다. 뭐 이건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자, 도대체 그럼 어떤 리액션이 스판테니어스한 거냐? 뭐 지금처럼 뭐 좁은 공간에 있는 몰레큘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쉬운 뭐 얘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뭐 어떤 케미컬 리액션을 예를 들었을 때 이것이 스판테니어스한 건지 스판테니어스하지 않을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스판테니어스 할 때 얘네들이 언젠가는 마냥 돌아다니다가 마치 돌아다니지 않는 것처럼 보일 텐데, 즉 이퀄리브리엄이 될 텐데, 언제 이퀄리브리엄이 되고, 이퀄리브리엄에서 예를 들어 온도나 아니면 압력이 변할 때 이퀄리브리엄이 어떻게 변할지 이걸 한번 예측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즉 언제 특정 리액션이 스판테니어스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이 언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판테니어스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이것이 1초 만에 스판테니어스한 변화가 일어나든 1년이 걸리든 뭐 100년이 걸리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것이 스판테니어스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스판테니어스라는 것이 속도, 변화가 되는 속도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즉 스판테니어스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 도대체 얼만큼 잘 일어날 거냐? 그렇죠? 네, 그리고 언제 일어날 거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이 일어나는 정도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량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정량화한 것이 다름 아닌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즉 스판테니어스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드라이빙 포스가 됩니다. 즉 스판테니어스 체인지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무질서한 것,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스판테니어스한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왼쪽에 잘 정렬되어 있던 것이
무질서하게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spontaneous한 change입니다. 즉 이것은 자연의 섭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matter라든지 아니면 에너지가 무질서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spontaneous change이고, 그러한 spontaneous한 change, 즉 무질서한 정도를 정량화한 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즉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정도예요. 얼마나 더 무질서하냐, 그러면 엔트로피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바로 엔트로피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갖고 정의한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자, isolated system 기억나요? open system, closed system, isolated system. isolated system은 matter나 에너지의 출입이 전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isolated system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isolated system은 시스템이 있고 그 주위에 작건 아니면 크건 간에 일정 크기의 서라운딩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isolated system은 한 독립된 공간에 조금 한 universe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재에는 isolated system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책에서는 universe라고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뭐 결국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자, isolated system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를 정량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뭐 우리가 써먹을 수 없으니까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아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S로 표기를 하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 하니? ds,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입니다. 엔트로피의 아주 미소 변화량은 dq reversible 나누기 t. 이게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들이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다시 ds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 아니? 짝짝이 세 개는 정의, definition 표현입니다. 어떻게 define 되는 거 하니? dq reversible 나누기 해당 온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적분을 하면 왼쪽 있는 항은 델타 S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 T라는 것에 관계없이 여기에만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델타 S는 Q reversible 나누기 T.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것이 definition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정의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의가 된 엔트로피 변화량은 결국 chemical change나 physical change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spontaneous change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앞 슬라이드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reversible인 상태의 Q 나누기 T로 정의된다고 했는데, 물론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럼 왜 도대체 reversible 굳이 붙였느냐 라는 걸 생각하면, reversible이라는 것은 뭐예요? infinitesimal change에 대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reversible process입니다. 즉 heat transfer가 같은 온도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즉 스무드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리버서블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왜 굳이 Q냐, W, work을 안 쓰고 정의할 때 엔트로피를? 이것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work과 heat의 구분표를 다시 상기하면, work은 orderly motion이고 Q라는 것은 disorderly motion이었어요. 기억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extent of disorder, 무질서한 정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work 대신에 Q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왜 도대체 여기 온도를 여기다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곧 나중에 나오겠지만 절대 온도 0도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 걔는 이미 특정 온도에 도달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물체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물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어느 정도의 에너지, 같은 말로 온도로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어느 시스템이 갖고 있는 디스오더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온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연락학적 2법칙으로 표현되는 엔트로피 변화량은 Q 리버서블 나누기 T로 표현합니다. 즉 이러한 엔트로피는 스테이트 펑션이 되고 앞에서 봤던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다 스테이트 펑션이었죠. 마찬가지 엔트로피도 스테이트 펑션입니다. 이 스테이트 펑션, 이 엔트로피는 extensive property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 몰당 엔트로피로 표현되는 몰라 엔트로피는 intensive property가 됩니다.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엔탈피는 extensive property였는데 몰라 엔탈피는 intensive property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0kJ의 에너지, 그죠? 에너지를 그 0도씨 물에 100kJ의 에너지 얘를 열로 가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은 얼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식으로 쓰면 정의대로 Q 리버서블 지금 C시 100kJ이니까 10만 줄 나누기 273K를 하면 366 줄 퍼 K가 됩니다. 켈빈. 즉 엔트로피의 단위는 이렇게 줄 퍼 켈빈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는 0도씨가 아니라 100도씨에 있는 물에 똑같은 에너지 100kJ, 그러니까 10만 줄의 그 열량을 가했으면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얼마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럼 똑같은 식을 쓰면 이번에는 분모에 해당하는 온도가 373K가 돼서 결과적으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268줄 퍼 K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0도씨에 있는 물에 그 특정 에너지를 가한 경우와 그보다 높은 온도에 있는 물, 여기 지금 보면은 100도씨라고 나와 있는데 100도씨의 물에 특정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가했을 때는 당연히 낮은 온도에 있는 물이 더욱더 무질서도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 있는 물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럼 이런 그 엔트로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엔진입니다. 엔진이라는 것은 뭐 자동차 엔진이나 어떤 무슨 뭐 그 특정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모터 같은 걸 생각하면 이게 거기다 그 뜨거운 물질에서 뜨거운 온도를 막 일을 해줘서 이게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걔를 식힙니다. 식히면서 나오는 열량으로 차가운 물질을 온도를 올리고 그걸로 우리가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 토탈 엔트로피는 그리고 그 뜨거운 물질의 엔트로피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그만큼 그 차가운 물질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서로 그 상쇄가 되는으로써 얻어진 엔트로피 변화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크면 이것은 스판테니어스하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 효율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 엔트로피의 변화량, 이 핫소스 엔트로피 변화량, 얘가 잃는 엔트로피를 100% 그 콜드 소스가 100% 얻었으면 실은 효율이 100%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표시하면 그 열량으로 흡수한 거 분의 실제로 work produced가 돼서 그대로 적용해주면 1 빼기 cold temperature 나누기 hot temperature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 온도가 같아지면 100%예요. 그렇죠? 근데 100%보다 이제 얼마큼 떨어지느냐를 봤을 때 효율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판테니어스한 체인지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보다
큰 경우인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일을 거꾸로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이거와는 반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핫소스의 엔트로피가 변화가 돼서 온도가 낮춰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뜨거운 애를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이게 스판테니어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그 냉장고, 그러니까 뜨거운 곳의 온도가 낮아지는 그 결과를 얻게 되고 힛 엔진과는 반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Q 리버서블과 온도로 정의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부피와 온도에 대해서 어떤 의존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perfect gas의 경우에 한번 알아볼게요. perfect gas가 있고 이 perfect gas가 아이소서멀 익스펜션을 합니다. 물론 리버서블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일식 기억나죠? 리버서블라는 Q는 nRT 아이소서멀 익스펜션일 경우에 그리고 로그 파이널 볼륨 나누기 이니셜 볼륨으로 구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뭐 어차피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정의가 된 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만 나눠줘서 nr 곱하기 로그 파이널 볼륨 나누기 이니셜 볼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파이널 볼륨이 이니셜 볼륨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익스펜션이죠. 그렇죠? 익스펜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큽니다. 즉, 뭐예요? 스판테니어스 체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볼륨 익스펜션이 되면 당연히 스판테니어스 체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볼륨을 다시 수축하려면 이건 스판테니어스 체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논 스판테니어스 체인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익스펜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판테니어스고 정량적으로도 엔트로피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아이소토멀 익스펜션의 경우에 엔트로피 변화량이 온도 얘는 무관해요. 언제? 단 아이소서멀 익스펜션의 경우에. 그렇죠? 어차피 온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에 관계없이 부피가 얼마큼 변했냐 얘만 의존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비슷하게 이번에는 온도에 대한 의존성을 보겠습니다. 자, 온도에 대한 의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Q 리버서블 나누기 T이기 때문에 만약에 볼륨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Q는 CVDT가 되죠.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사실 델타 S를 구하려면 전체를 적분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만약에 CV가 온도에 대해서 무관하게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CV가 인테그랄 밖으로 나올 수 있어서 적분하면 로그 파이널 템퍼레처 나누기 이니셜 템퍼레처가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볼륨 일정할 때 온도 의존성을 봤는데 만약에 압력 일정하다 그러면 CV 대신에 CP만 집어넣어주면 되고 똑같이 CP도 온도에 대해서 뭐 변함없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파이널 템퍼레처가 이니셜 템퍼레처보다 크면 그렇죠? 즉 온도 파이널 템퍼레처가 이니셜 템퍼레처보다 크면 수학적으로 델타 S가 0보다 큰데 이것이 결국 뭐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을 표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온도에 대한 변화 비율이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C, 즉 heat capacity가 크면 역시 엔트로피 변화량이 큽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식이나 그렇죠? 이식은 heat capacity가 온도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얻은 식입니다. 그럼 만약에 heat capacity가 온도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 적분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의존성을 알면 넣고 적분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t분의 c를 y축 그리고 t를 x축으로 해서 얻은 커브의 면적 그것이 결국 적분이죠. 그 면적이 결국 델타 S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젠플은
1몰의 perfect gas가 있는데 이게 부피가 2배가 됐대요. 그러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예. 앞에서 이 식을 얻었기 때문에 온도, 어느 온도든지 온도가 일정할 때는 온도에 무관하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 비율만 알면 되는 것이고 부피 변화 비율이 2배면 그대로 이 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자, 하이드로젠 가스가 20도에서 30도로 가열됩니다. 그렇죠? 그 볼륨이 일정할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얼마냐? 단 몰당. 그러니까 몰라 엔트로피 변화량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젠 가스의 그 constant heat capacity, 몰라 heat capacity를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죠. 22.44 joule per mole per Kelvin 이런 가정하면 그대로 넣어주고 온도의 비율만 곱하면 됩니다. 물론 로를 취해서. 아시겠죠? 결국 엔트로피 변화량이 부피에 대한 의존도다. 그 다음에 그 온도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Q의 부피 의존도 그리고 온도 의존도를 그대로 넣어주면 사실 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날 경우에 그때 엔트로피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멜팅, 그러니까 고체가 그러니까 얼음이 물로 녹듯이 멜팅 혹은 퓨전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열을 가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얼음이 물로 녹지요. 즉 열을 가하면 녹아야 되고 그래서 엔도더믹입니다. 엔도더믹.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도 증가 0보다 크게 되고 엔트로피 변화량을 엔탈피 즉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 나누기 온도로 환산하면 이 킬로 퓨전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엔트로피도 0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액체가 기화돼서 보일링이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열이 필요한 거고 엔도서믹이고 그리고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되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0도씨의 얼음이 있는데 이게 녹을 때 엔트로피 변화량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온도는 당연히 퓨전, 녹을 때의 온도고 0도씨가 되는 것이고 킬로 퓨전이 6.01 킬로줄 per 몰이기 때문에 22.0 joule per mole per Kelvin이라는 엔트로피 변화량을 얻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도씨의 물이 기화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얼마인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식을 이용하면 100도 없이 그러니까 373.15K이고 heat of vaporization이 40.7 kJ per 몰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109J per mole per Kelvin이라는 값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루트운스라는 룰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이제 룰이에요, 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린서플이나 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실험 데이터들을 봤더니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룰을 이 트루트라는 사람이 한번 찾았는데 뭐냐면 그 모든 액체가 기화될 때 몇 개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거의 기화될 때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거의 같더라. 얼마로? 특별히 85 joule per mole per Kelvin으로 액체가 기화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거의 같더라라는 겁니다. 단 특별한 본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면 1기압이고 지금 보일링 포인트에서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본 건데 거의 값들이 지금 다 85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몇몇 개만 틀려요. 뭐가 틀린 구간이 유독 큰 게 여기 보면은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97.4고 그 다음에 머큐리가 94.2 그리고 물이 109.1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뭐 한 85에서 86 그 내외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경우도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도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지만,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경우에는 워낙 기체의 무질서도가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액체의 상태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워낙 기체 자체의 무질서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액체가 얼만큼 무질서했는지 아니면 덜 무질서했는지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기화될 때 변화되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거의 같은데 여기 보면은 값이 큰 것들이 있죠.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좀 강한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나 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수소가 들어있는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큐리는 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 결합입니다. 이렇게 원래 그 물질 자체의 결합이 좀 강하면 그것들이 무질서화 될 때 더 많이 힘들죠. 더 많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더 큰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만 값이 조금 크지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분 교재는 이그젠플인데 브롬의 그 히로 베이퍼라이즈에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물론 실험적으로 구해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만약에 뭐 빨리 우리가 엔지니어링 센스를 이용해서 구하면 어차피 액체 브롬이 기화가 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이 거의 85 줄 퍼 몰 K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히로 베이퍼라이제이션은 거기에 온도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 온도를 곱하면 28 킬로줄 퍼 몰이라는 값을 대략 산출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이게 실험치가 29 킬로줄 퍼 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한 값을 물론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어떤 가이드를 주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데 뭐 그런 일례로 브롬의 그 히로 베이퍼라이제이션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게 트루트 룰에 의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이 거의 일정하지 라는 것을 이용하면 쉽게 추산할 수가 있고 그 추산값이 거의 실험값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이그젠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화가 되긴 되는데 앞에서는 계속 지금 그 페이즈 트랜지션이 되는 온도에서의 그때 엔트로피 변화량을 봤어요. 그게 녹든지 기화가 되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화가 되긴 되는데 이게 보일링 포인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에 100도씨가 아니라 다른 온도에서 액체가 기화가 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도씨 액체가 25도씨의 가스가 될 경우에 기화가 될 경우에 그렇죠? 그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얼마인가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엔트로피가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즉 이게 25도씨 리퀴드가 25도씨 가스로 결국은 가겠지만 몇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5도씨의 리퀴드가 100도씨의 리퀴드로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에서 온도만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온도 왜 굳이 100도씨냐면은 100도씨가 물이 기화된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도에서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리퀴드가 기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0도씨에 있는 그 기상의 그러니까 수증기죠. 그 기체 상태를 온도를 다시 낮추어서 25도씨로 만들면 결국 이니셜과 파이널만 같으면 경로에 관계없는 것이 스테이트 펑션의 성질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을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같은 페이지에서 온도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이게 뭐였죠?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지금 그 히 캐패시티도 물론 온도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값을 그 뒤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부록에 있는 그 부분에서 찾아서 쓰면 75.29 줄 퍼 몰 K이고 온도
이니셜이 25도씨이고 파이널이 100도씨예요. 이걸 절대 온도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100도씨에서 페이즈 트랜지션입니다. 100도씨에서 페이즈 트랜지션일 경우에는 지금 해당 온도의 페이즈 트랜지션, 여기서는 vaporization이니까 enthalpy of vaporization을 넣으면 값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베이퍼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100도씨에서 25도씨로. 그렇죠? 이번에는 이니셜이 100도고 파이널이 25도예요.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세 스텝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모두 더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25도씨 리퀴드가 25도씨 가스로 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서라운딩스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좀 볼게요. 당연히 이 서라운딩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있어야 그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서라운딩스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라운딩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서라운딩스에 대비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서라운딩스라는 것은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에 크게 관계없이 나머지가 모두 서라운딩스이기 때문에 서라운딩스는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덩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덩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사실 뭐 없어져도 이가 결국 표시가 안 나고 항상 거의 이퀄리브리엄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서라운딩스는 시스템보다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리버서블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리버서블일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는 리버서블을 안 묻혀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그 시스템이 열로 서라운딩스에 주면 당연히 서라운딩스는 그만큼 열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라운딩스가 얻는 열량은 시스템이 잃는 열량이고, 그렇죠? 따라서 서라운딩스 열량은 시스템 열량과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서라운딩스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면 그냥 Q 나누기 T의 부호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연력학 제3법칙을 먼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연력학 제3법칙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 하니? 잘 보세요. 온도, 절대 온도가 0도일 때, 그죠? 절대 온도가 0도일 때, perfectly crystalline의 물질의 엔트로피는 모두 같다.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물질이 완벽하게 크리스탈 물질이면 절대 온도 0도에서 엔트로피가 모두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크리스탈 구조라는 걸 먼저 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요 그림을 갖다 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체는 그 배열 구조에 따라서 싱글 크리스탈 그리고 아모포러스로 구별합니다. 자, 싱글 크리스탈 혹은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체 솔리드가 하나의 규칙으로 원자 배열을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규칙 혹은 이런 규칙으로 하나의 규칙으로 그 고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혹은 분자들의 배열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싱글 크리스탈입니다. 자, 아모포러스는 이러한 반대말입니다. 전혀 하나의 규칙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no recognizable long range order가 amorphous입니다. 여기 A는 반대말이고 morphous라고 하는 거는 form이죠. form, morphology. 그러니까 amorphous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없다. 규칙적인 배열 규칙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얘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폴리크리스탈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폴리라고 하는 거는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폴리크리스탈은 말 그대로 싱글 크리스탈이 많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솔리드 전체로는 하나의 배열로 원자 배열을 설명할 수 없지만 조그만 구역, 예를 들어서 이 구역, 얘는 하나의 규칙이 있고 또 이 구역에서도 하나의 규칙이 있고 이 구역에서도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그 원자 배열 규칙이 없지만 여기 completely ordered in segment입니다. 하나의 구역, 작은 파트, 작은 세그먼트 내에서는 싱글 크리스탈처럼 원자 배열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폴리크리스탈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싱글 크리스탈, 모든 그 물질이 만약에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할 때 얘들이 절대온도 0도씨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온도 0도라고 하는 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조그만 움직임도 없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엔트로피가 서로 같겠죠. 물질의 종류 관계없이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3법칙이고, 특별히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엔트로피가 0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0이라고 정의를 하나, 100이라고 정의하나 어쨌건 같기 때문에 편의상 0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절대온도 0도일 때 값을 0이라고 정의하자. 자, 그렇게 되면 그건 거꾸로 어떻게 표현되는 거 하니, 절대온도 0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오는 순간 얘는 이미 절대온도 0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온도 0도짜리, 즉 엔트로피 0인 물질을 가져올 수도 만들 수도 사실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건 절대온도 0도에서 모든 싱글 크리스탈 내 물질의 엔트로피가 같다고 하고, 그 특별히 같은 값을 0이라고 정의하면 우리가 특정 온도에서의 엔트로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원래 엔트로피 사실 변화량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엔트로피 변화량을 시작을 0도, 절대온도 0도라고 가정하면, 그렇죠?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특정 온도에서의 엔트로피를 T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0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특정 온도에서 엔트로피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Q 리버서블 나누기 T 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볼륨이 일정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히 캐파시티의 온도 의존도만 알면 적분하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축을 T분의 C, CP가 되건 CD가 되건 하여간 T분의 히 캐파시티를 Y축으로 하고, X축을 온도로 해서 나오는 그래프의 면적이 곧 요 면적이니까 이것이 결국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이 식을 통해서 특정 온도에서의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이 보면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탠다드는 1바일 때고, 특정 온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온이니까 298.15K인데 여기도 이제 적혀 있죠. 298.15K라고. 여러 물질, 기체, 액체, 고체의 여러 물질의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테이블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의 맨 뒷부분에 보면 확장된 더 많은 물질의 그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 테이블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물질의 스탠다드 몰라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요? 다 0보다 큽니다. 다 양수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절대온도 0도일 때 엔트로피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298.15K니까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상황은, 여기 보면은 linked less rigidly하고 linked more rigidly, 무슨 말이에요? 같은 물질인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그젬플이 있는데, 그 솔리드 중에서 중간쯤 보면은 다이아몬드하고 그래파이트입니다. 둘 다 탄소 덩어리예요. 단지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아주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그래파이트보다는 더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데, 보니까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요?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보다 좀 느슨히 결합되어 있는 것은 그래파이트의 엔트로피가 큽니다. 당연하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order of disorder, 그러니까 extent of disorder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만큼 무질서하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무질서하면 엔트로피가 큰 것이고, 단단히 엮여 있는 것보다는 느슨히 엮여 있는 것이 더 무질서하니까 당연히 느슨히 연결되어 있는 물질의 엔트로피가 더 큽니다. 같은 이치로 같은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얼음, 물, 그다음 수증기를 봅시다. 이 테이블에 보면은 수증기 엔트로피는